이런 적 없으신가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내려다보니까 하얀 거품들이 동동 떠 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어? 이상하네. 맥주도 안 마셨는데 왜 이렇게 거품이 많이 날까?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며칠째 계속 그러니까 뭔가 찜찜하시죠.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을 볼 때 더 심한 것 같고 가끔은 거품이 10분이 넘어도 사라지지 않아서 괜히 걱정이 되시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탈수 때문이라는 글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을까요? 만약 이 작은 신호를 놓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35년간 신장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해온 김상원 교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소변 거품을 단순한 현상으로 여기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걸 봐왔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67세 김철수 어르신이었는데 이분은 6개월 동안 소변에 거품이 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방치하셨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퉁퉁 부어올라서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에 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소변 거품이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구별하는 방법과 신장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3가지 과일의 비밀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거든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이런 유용한 영상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소변에 거품이 나타나는 원인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물을 적게 마셔서 소변이 진해졌을 때도 거품이 날 수 있고, 변기 청소를 한 후 세제가 남아있을 때도 그럴 수 있죠. 또 소변을 볼 때 높은 곳에서 세게 떨어뜨리거나 급하게 소변을 보실 때도 일시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따로 있어요. 만약 아침 첫 소변에 끈적끈적한 작은 거품들이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속적인 거품은 신장에서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 신장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신장은 마치 아주 정교한 채처럼 몸에 필요한 것들은 걸러내고 불필요한 것들만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정상적인 신장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100만 개 정도 들어 있어요. 이 사구체는 혈액 속의 노폐물은 걸러내면서도 단백질이나 혈구 같은 중요한 성분들은 다시 혈관으로 돌려보내는 정교한 작업을 해요. 그런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정교한 체에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몸 안에 있어야 할 소중한 단백질들이 소변으로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이 단백질들이 소변과 섞이면서 마치 달걀 흰자를 젓는 것처럼 거품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단백질이 계속 빠져나가면 혈관 안의 압력이 변하면서 온몸에 부종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발목이 조금 붓는 정도지만 점점 다리 전체로 퍼지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퉁퉁 부어올라요. 몸에서 단백질이 부족해지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쉽게 피곤해지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게 돼요. 심각한 경우에는 폐에 물이 차서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신장은 점점 작아지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한번 망가진 신장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위험한 거품과 일시적인 거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첫 소변을 본 후 거품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위험 신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 거품이 10분 이상 사라지지 않아요. 둘째, 거품의 크기가 작고 조밀합니다. 셋째, 거품이 끈적끈적해 보이거나 며칠째 계속 나타나죠. 넷째, 거품과 함께 소변 색깔이 진하거나 탁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반대로 안전한 거품은 크기가 크고 금세 사라져요. 이런 경우라면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신장을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과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수박입니다. 여름철에 자주 드시는 그 수박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분들이 빨간 속살만 드시고 하얀 껍질은 그냥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껍질에 신장을 살리는 보물이 숨어 있다는 걸 아셨나요? 72세 박순옥 할머니와의 만남은 제게도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2달 전부터 아침 소변에 심한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변기 청소를 새로 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계속 그래서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검사 결과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3배나 높게 나왔고 신장 기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할머니께 특별히 권해드린 게 있었어요. 바로 수박을 껍질째 갈아서 매일 드시라는 것이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놀라웠어요. 단백뇨 수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신장 기능도 현저히 개선됐거든요. 무엇보다 얼굴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수박 주스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도대체 수박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시트롤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시트롤린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르기닌이라는 물질로 바뀌는데 이 아르기닌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늘려주죠.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액이 지나가는 장기 중 하나예요. 심장에서 나온 혈액의 20%가 신장으로 향할 정도로 혈류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들어요. 시트롤린은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해요. 혈관이 넓어지면 더 많은 혈액이 신장으로 흘러가고 그러면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능력도 좋아지는 거예요. 동시에 손상된 신장 조직이 회복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죠. 특히 주목할 점은 수박 껍질의 하얀 부분에 시트롤린이 빨간 과육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껍질에는 과육보다 2배 이상의 시트롤린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버리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또한 수박에는 시트롤린 외에도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어요. 라이코펜은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신장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줘요.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수박을 깨끗이 씻어서 겉껍질의 초록색 부분만 얇게 벗겨내고 하얀 부분과 빨간 과육을 함께 믹서에 갈아주시면 돼요. 하루에 300g에서 500g 정도, 큰 컵으로 2잔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1잔, 저녁 식사 후 2시간 뒤에 1잔씩 나누어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빠르고 저녁에 마시면 밤사이 신장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맛을 좋게 하려면 꿀을 1스푼 넣거나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꿀에는 천연 당분과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시트롤린 흡수를 도와주고 레몬의 구연산은 신장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를 하면서 드시고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들은 의사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혈관을 보호하는 두 번째 과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베리류예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같은 작고 동그란 과일들 말이죠. 이런 베리들을 보면 예쁘긴 한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그 값비싼 이유가 따로 있어요. 65세 최영희 씨는 10년 전부터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혈당 관리를 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소변 검사에서 미세 알부민이 검출된 거예요. 미세 알부민이라는 건 아주 작은 양의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오는 걸 말하는데 당뇨성 신증의 초기 단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예요. 약물 치료와 함께 제가 최영애 씨에게 매일 베리류를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어요. 최영애 씨는 매일 아침 블루베리 요거트를 만들어 드시고 점심 후에는 딸기를 간식으로 드셨어요. 저녁에는 크랜베리 차를 우려서 마시셨고요. 6개월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염증 수치가 절반으로 줄었고 신장 기능 악화 속도도 현저히 느려졌거든요. 무엇보다 미세 알부민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당뇨성 신증의 진행이 멈춘 거죠. 베리류가 이런 효과를 내는 이유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베리의 그 진한 빨간색이나 보라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신장 안에는 정말 많은 미세혈관들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어요. 사구체라고 불리는 작은 혈관 덩어리가 100만 개나 들어 있거든요. 이 혈관들은 너무 작고 세밀해서 활성산소의 공격에 특히 취약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높을 때 더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돼요. 포도당이 단백질과 결합해서 당화 최종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든요. 이 활성산소들이 신장의 미세혈관을 공격해서 당뇨성 신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안토시아닌은 이런 활성산소를 잡아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해요. 마치 몸 안의 소방관처럼 말이죠. 염증의 불을 끄고 혈관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특히 신장의 미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억제해서 추가적인 손상을 막아줘요. 베리류 중에서도 특히 크랜베리는 더 특별한 효과가 있어요.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요로 감염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해요. 신장에서 소변이 나오는 통로인 요로에 세균이 달라붙지 못하게 해서 감염을 막아줘요. 신장이 약한 분들은 요로 감염에 걸리기 쉬운데 감염이 생기면 신장에 추가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크랜베리가 이런 위험을 줄여주는 거죠. 또 다른 장점은 베리류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이에요. 다른 과일들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이 드시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베리류는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드시는 방법은 다양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플레인 요거트에 베리를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장 건강에도 좋고 베리의 신맛과 요거트의 부드러운 맛이 잘 어울려요. 샐러드에 넣어서 드셔도 좋고 스무디로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냉동 베리와 우유나 두유를 함께 믹서에 갈면 되는데 여기에 바나나 반 개 정도 넣으면 더 달콤하고 부드러워져요. 하루에 한 줌, 그러니까 70g에서 100g 정도가 적당해요. 손바닥에 살짝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베리류도 과일이니까 당분이 들어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체크를 하면서 적당량을 드시는 게 좋고 너무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시작해서 양을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신장 내부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세 번째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어요. 바로 레몬과 라임입니다. 보통 과일이라고 하면 달콤한 걸 떠올리시는데 이렇게 신맛이 강한 것들도 과일에 포함되죠. 사실 이 신맛이야말로
우리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랍니다. 70세 정수만 어르신은 평생 신장 결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첫 번째 결석이 생긴 게 40살 때였는데 그때의 고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신다고 해요. 그 후로도 10년에 한 번씩은 꼭 결석이 생겨서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결석 제거 수술을 4번이나 받으셨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마지막 수술 후에 제가 정수만 어르신께 특별한 처방을 해드렸어요. 매일 레몬과 라임을 이용해서 만든 음료를 드시라고 한 거죠.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제가 시트르산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수만 어르신은 단 한 번도 결석이 생기지 않으셨어요. 정기 검사를 받아봐도 결석의 씨앗조차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도 매일 레몬 라임 음료를 드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레몬과 라임에 숨어있는 마법의 성분은 바로 시트르산이에요. 이 시트르산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우선 소변의 산성도를 조절해줘요. 우리 소변은 보통 약간 산성을 띠는데 너무 산성이 강하거나 알칼리성이 강하면 결석이 생기기 쉬워요. 정상적인 소변의 pH는 6.0에서 7.0 사이예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 종류의 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시트르산은 이 산성도를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완충 역할을 해요. 더 중요한 건 칼슘과 결합하는 능력이에요. 신장 결석의 80%는 칼슘이 다른 물질과 뭉쳐서 생기는 칼슘 결석이거든요. 특히 칼슘이 수산이나 인산과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결석이 가장 흔해요. 시트르산은 이 칼슘과 먼저 결합해서 결석이 만들어지는 걸 막아줘요. 마치 칼슘의 좋은 파트너가 되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슘이 수산이나 인산과 만나서 결석을 만들려고 하면 시트르산이 먼저 달려가서 칼슘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또한 시트르산은 이미 생긴 작은 결석 조각들이 더 커지는 것도 막아줘요. 결석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큰 덩어리가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알갱이부터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는 거거든요. 시트르산은 이런 성장 과정을 방해해서 결석이 문제가 될 만큼 커지지 못하게 해요. 시트르산의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장 내부에 쌓인 노폐물들을 씻어내는 역할도 해요. 마치 파이프 청소를 하는 것처럼 신장 안의 작은 통로들을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청소 효과는 신장 기능 전체에 도움이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비타민C와의 시너지 효과예요. 레몬과 라임에는 시트르산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비타민C는 혈관벽을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도 높여주죠. 신장의 미세혈관들이 건강해지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러면 신장 기능도 자연스럽게 개선돼요.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따뜻한 물에 레몬즙을 짜서 넣는 거예요. 레몬 반 개 정도의 즙을 컵 하나 분량의 미지근한 물에 타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면 돼요. 라임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라임 하나에서 나오는 즙을 물에 타서 드시면 되는데 라임이 레몬보다 시트르산 함량이 조금 더 높아서 효과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저녁에는 따뜻한 차로 드셔도 좋아요. 뜨거운 물에 레몬 슬라이스를 넣고 우려내면 향긋한 레몬 차가 되거든요. 여기에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목에도 좋아요. 앞서 말씀드린 수박 주스나 베리 스무디에 레몬즙이나 라임즙을 한 스푼씩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누어서 꾸준히 드시면 신장에 지속적으로 좋은 성분들이 공급돼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레몬이나 라임이 너무 신맛이 강해서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꿀을 조금 넣거나 물을 더 많이 타서 농도를 낮춰서 드시면 돼요. 지금까지 수박, 베리류, 레몬과
라임의 개별 효과를 알아봤는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평생 신장을 지킬 수 있는지 종합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각각 따로 드셔도 효과가 있지만 함께 드시면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64세 한명숙 씨의 사례를 보면 이런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어요. 처음 오셨을 때는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4배나 높았고 신장 기능도 정상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새과일 루틴을 2년간 꾸준히 지키신 결과 단백뇨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고 신장 기능도 80%까지 회복됐습니다. 수박의 시트롤린이 신장 혈관을 넓혀서 혈류를 개선하고 베리의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며 레몬의 시트르산이 노폐물을 깨끗이 씻어내는 3중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였어요. 한명숙 씨가 실천하신 완벽한 하루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소변 거품 체크예요. 변기에 소변을 본 후 10분 정도 기다렸다가 거품 상태를 확인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거품이 많고 오래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거품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서 몸을 깨우신 후 바로 아침 전용 신장 회복 주스를 준비하세요. 수박 300g을 껍질째 갈고 레몬 반 개 분량의 즙을 넣은 다음 여기에 블루베리 10개 정도를 추가로 넣어서 함께 갈아주시는 거예요. 이 주스는 공복에 천천히 마셔주세요. 밤새 쉬고 있던 신장을 부드럽게 깨워주면서 혈관 확장, 항산화, 노폐물 제거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요. 아침 식사는 평소보다 싱겁게 드시고 국물 요리는 국물보다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점심 후 2시간 뒤에는 베리 중심의 간식 시간이에요.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를 섞어서 넣고 라임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보세요. 이 조합이 점심으로 올라간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오후 내내 지속적인 항산화 효과를 제공해 줄 거예요. 저녁 식사는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나트륨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단백질도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세요. 특히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은 피하시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 위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녁 식후 2시간 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신장 정화 음료를 준비하세요. 수박 200g에 크랜베리 한 줌, 레몬즙 한 스푼을 함께 갈아서 만든 스무디예요. 이 음료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밤사이 신장이 회복되고 정화되는 데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디톡스 주스를 만들어 보세요. 수박 500g, 블루베리 한 줌, 딸기 한 줌, 레몬 한 개, 라임 반 개를 모두 함께 갈아서 만드는 거예요. 이 주스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침에 브런치 대신 드시면 일주일간 쌓인 노폐물을 한 번에 깨끗이 씻어낼 수 있어요. 생활 습관도 함께 관리해야 해요. 매일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물은 충분히 마셨는지,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지는 않았는지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몸무게와 혈압을 재어보시고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면 의사와 상담받아 보세요. 계절별로도 조금씩 조절해 보세요. 여름에는 신선한 수박을 활용하고 겨울에는 냉동 베리류를 따뜻한 차로 우려서 드셔도 좋아요. 사계절 내내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가끔 바쁘거나 외식 때문에 못 지키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5번만 지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한명숙 씨도 처음에는 매일 지키기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조금씩 습관이 되면서 지금은 이 루틴 없이는 하루가 어색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지고 몸이 가벼워진 걸 느끼시면서 더욱 열심히 하게 되셨다고 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아침에 물 한 컵 더 마시기, 수박 주스 한 잔 만들어 마시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평생 건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장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장기예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정성껏 돌봐주시면 분명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작은 변화가 평생 신장을 지킨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다담지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서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